안녕하세요. 구로똑똑의 김경숙입니다. 구로똑똑은 구로타임즈 신문과 구로 마을TV, 구로 FM 라디오 등 구로 지역에 특화된 3개 미디어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함께 만드는 연합 프로그램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도 구로 지역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뛰고 있는 김희석 구의원님과 함께 구로똑똑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구로 구의원 김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은 좀 새로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역 현안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얘기하시죠. 네네네. 그 지난 수년 동안에 이제 구로 지역에 굉장히 많은 지역 현안들이 발생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던 주민들이 어느 날 동네와 집 앞에서 일어난 그 이상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을 수처럼 태우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을 동동거리며 뛰어다니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럴수록 많은 지역 주민들은 늘 외로움과 답답함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구로 지역 주요 주민 현안 중에 하나인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 토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수년 동안 발이 닳도록 지역 안팎으로 뛰고 있는 주민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분께 그간의 경위와 주민들의 고민 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옛 남부 교정시설 토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척동 주민이자 공대위의 운영위원이신 김지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김지연입니다. 네. 우리 김지연 그 위원님은 고척동에서 사신 지 꽤 오래되셨죠? 네, 저는 여기서 태어났고요. 예, 고척 초등학교 10회. 네, 초등학교. 예, 고척 초등학교 10회고 지금 경인중학교죠. 예, 네. 경인중학교. 오류여중 나오셨군요. 예, 오류여중. 네, 예, 네. 전 10회 오류중학교 나왔습니다. 졸업생입니다. 아유, 그러시네. 그때는 다 남학생은 오류중학교, 예, 예. 그렇죠. 여학생은 예, 오류여중. 오류여중. 뭐 예. 한 학년에 한 17반씩 해가지고. 아, 저희는 20반 있었어요. 여학생이 더 많았나 어마어마했죠. 보네요. 저보다 아세요? 조금 위이시니까 예. 20반까지 있었군요. 예. 예.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지금도 그 고척동에서 또 살고 있으시고 네, 그래서 여전히 살고 있고. 네, 예. 우리 고척동에서 일어났었던 이 토양 오염 문제에 네. 더욱더 많은 관심을 아마 갖고 지금 더 열심히 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토양 오염과 관련해서는 주민공대위가 이제 만들어지고 네. 주민공대위에서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 토양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과 사업 시행사 등을 상대로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최근에는 이 지금 남부지검에다가 형사 고발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경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에 토양 오염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시게 된 거고 그 실태 한번 좀 아시는 게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불행하게도 제가 오염이 됐다라는 사실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랑 똑같아요. 그냥 SBS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고 바로 그 알게 된 바로 구청에 들어가서 청장님 면담도 해봤는데요. 공대위랑 같이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해야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남부교정시설은 비소가 25배로 지금 나와 있죠. 기준치에 예, 25배. 기준치에 25배. 근데 저희 동구장은 500배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기준치 하셨어요. 500배가 나온 예, 것도 500배가 있는데, 나왔다. 동구장 예. 할 때는. 동구장 25배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구장 할 때는 500배에 500배, 가까운 예, 500배 초과되는 게 나온 건 가까운. 예, 쪽도 예, 있는데 예. 그깟 25배 그깟 가지고 250. 뭘 그러냐. 예, 뭘 그러느냐. 음. 너무 황당했죠. 슬프네요. 예, 제가 그런 구에 슬픈 살고 상황이죠. 예, 25배가 됐든 500배가 됐든 기준치를 초과했다라는 게 문제인 걱정되죠, 거거든요. 당연히. 네. 당연하죠. 물론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저희한테 미치는 영향이 안 좋게 하겠죠. 그거는 분명히 안 좋지만 25배도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예. 어쨌든 SBS에서 당시 이제
작년 1년 전에 1월 7일경인가 그렇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발암 물질 예. 비소가 이제 대표적 사례로 25배 이상이라고 얘기가 네. 나왔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카드뮴이라든가 예. 아연이라든가 이런 중금속들이 이 남부 교정시설 부지 토양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러면서 기준치의 25배보다 훨씬 훨씬 더 더 높은 네. 예, 특정 수치로 지역에서는 나왔죠. 솔직히 개왕조사 때 비소가 100배 이상이 나온 곳들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그때 당혹스럽고 불안하고 그러셨을 텐데 어떤 점이 정말 걱정되셨던 겁니까? 저는 굉장히 불안했던 게요. 제가 고척초등학교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바로 옆에 학교잖아요, 그렇죠. 거기 예, 초등학교. 바로 초등학교죠. 저는 고척동에서 태어났고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요. 비가 오면은 개봉동하고 고척동은 거의 침수 지역이에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집이 조금 높은 데 있어서 집은 침수는 안 당했지만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학교가 휴교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휴교를 안 하면은 저희는 솔직히 그냥 거의 그냥 물에서 거의 수영하다시피 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 입장인데 비소라는 게 수용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죠. 포장되어 그냥 있지 않았었죠. 포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런 어린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아. 저는 그 뉴스 보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와닿았어요. 아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진짜 건강에 이상이 없을까?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내가 정말 내 몸속에 비소가 조금이라도 축적이 되어 있다라면 죽기 전에 발병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 전에라도 암이나 이런 걸로 그렇죠. 연결될 가능성도 연결될 발암 가능성.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인. 그렇기 때문에 공대에서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이런 저같이 생각하는 주민들도 많을 거고요. 예.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예, 공대에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어쨌든 가장 주민들이 그 당시에 불안해하셨던 거는 이제 건강이죠. 네.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였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또 옆에 예. 또 아파트들이나 그 일대로 아파트와 네. 단독주택가가 다 이렇게 밀집돼 있고 학교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학교도 많고 중학교, 예,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도 있는데요. 제가 고척 초등학교 지금 학군위 위원으로 있는데요. 저희 초등학교는 일단은 오염토 조사를 했어요. 예, 한 10개월을 구청과 교육청을 쫓아다니면서 해달라 해가지고 결국은 했는데 다행히 기준치 이하로는 나왔어요. 네, 다행이에요. 예, 다행이죠. 네. 다행인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교육청과 구청 담당자들이랑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요. 분명히 나온다. 기준치 이상으로.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은 아이들의 등하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청은 대책을 세워라. 구청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참 이게 과연 구청에서 해야 될 말인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쵸? 일단 조사가 먼저이고 그리고 조사해가지고 이번처럼 기준치 이하로 나올 수도 있고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청 잘못도 아닌데요. 그렇죠. 검사를 구청 빨리빨리 잘못도 해서 아닌데. 문제가 예. 있으면 빨리빨리 밝혀내서 네. 그걸 처리해 가는 게 잘하는 행정 잘하는 구청의 그렇죠. 일이잖아요. 아니 그게 수십 년 전 지금 추정하기로는 예. 수십 년 전 거기에 이제 그렇죠. 뭐 공업 그렇죠. 공업사가 사들이 있었고 또는 아직 뭐 명확하지는 않은데 거기 재소자들이 이제 무슨 뭐 이제 예. 뭐 이런 배우는 것도 작업장. 하고 이런 작업장 이런 거 하면서 오염이 됐을 거다라는 이제 추정치가 나오고 추정들이 있는 있는데 건데. 그렇죠. 그게 지금 구청의 문제이거나 지금 행정사람들 그렇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빠르게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렇죠. 걱정을 덜게 해주고 예. 또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빨리 마련해서 진행하고 그렇죠. 이렇게 네네. 투명하게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은.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면 그게 내 잘못이 될까 예. 책임이 될까 뭐라도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뭐 이런저런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네, 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감당하지 이렇게 라고 해서 이제 행정은 먼저 그냥 그게 걱정 안 못하게 했으면 있는 좋겠다 거죠. 그렇죠. 넘어가는 그런 행정 그게 더 그러니까. 걱정을 그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굉장히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번에서도 거죠. 아마 이번에 이 토양 오염과 관련한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논란이 좀 되긴 됐었는데 어쨌든 조금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서 학교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어떤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기준치 이하로 다행이고요. 나왔다. 네, 다행이죠. 다행이죠. 예, 예, 네. 다행이죠. 그렇습니다. 그 인근에 그러면 뭐 중학교나 다른 학교들에 대해 또는 인근 다른 지역 뭐 지역사회 다른 곳도 이렇게 조사를 좀 하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게 지금 전혀 안 돼 있고요. 사실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이제 조건부로 내준 거죠. 예, 조건부로 네. 인근에 대해서 검사해라. 예, 검사를 해라. 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요? 네, 네. 뭐 아직 공사가 뭐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예, 음.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하겠지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요. 진짜 저희가 서울시 옴부즈만에 네, 네. 예, 민원을 냈죠. 아, 그러셨어요? 거기서도 예, 네. 결과가 예, 어떻게 역학조사를 나왔는데요? 해야 된다. 아, 예,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네. 내려왔어요. 해야 되고 네, 네. 구청의 예. 지금 대응이 부족한 네. 부분이 많다. 예. 이렇게 결론이 예, 난 거잖아요. 맞죠. 네. 예.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같은 예, 서울시에서 예, 예. 공공기관인데 예, 예. 네, 네. 그렇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앞으로 구청이 과연 그 음. 역학조사를 제대로 할까? 음. 예, 하지만 해야 되는 일이니까 네, 네, 예, 네. 반드시 하게끔 해야죠. 인근에 어쨌든 이제 예전에는 거기가 벌판이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지 않았던 곳이라고 하지만 교정시설 주변으로 아무래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음. 그렇지 않아요. 교정시설 주변으로 지금 그러니까 고척초등학교 그 뒤쪽으로는 원래 있던 그 가구수들이 있었던 네, 거고요. 네. 대우 아파트가 이제 벌판이었고요. 음. 지금 가든 아파트 쪽으로는 그게 제가 그걸 광물을 이렇게 네, 네. 추출해내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무슨 업이라 그래요? 광물에서 이렇게 섬유질 같은 걸 추출해내는 예. 네. 그런 그런 업체가 네, 거기에 업체가 있었던 있었어요. 거죠. 가든 네. 아파트하고 한유 네, 아파트 네. 쪽으로. 네, 예, 네, 예.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이제 그게 무슨 로죠? 중앙로 건너서는 그쪽은 이제 예, 밀집 지역이었죠. 어쨌든 그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어떤 그 시행사 측에서도 그런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지만 도대체 그럼 이게 토양 오염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바로 이제 그게 일제 시대 때부터 그렇죠. 일제 시대 네. 소림광업이라고 네, 군수 물자를 만드는 광업이 네. 광업사가 네. 거기 있었대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그거 등기 토지 대장을 떼어보면은요 고척초등학교 뭐 그 인근이 다 예, 소림광업 소유지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덕이초등학교 그 뒤쪽으로는 소림광업에서 종사하시는 그분들의 기숙사. 네, 예, 네. 예. 그 그게 일대가 그쪽에- 거의 다 예, 예, 예. 몰려 있었던 예, 거죠. 예, 예. 어쨌든 그 저희가 이렇게 학교를 어릴 때 다닐 때도 그렇지만 이 구로갑 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저 안쪽으로 이제 오류 이동까지로의 이 라인을 이렇게 쭉 보면 사실은 제강회사, 철강회사들이나 그리고 그렇죠. 모찌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식의 그런 어떤 제강, 그러니까 제철 네. 그런 어떤 업체들이 굉장히 업소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인로를 따라서와 그 이면으로 다 그렇게 몰려 있고 지금도 사실은 고척동 이면에 좀 그런 데가 많이 남아 있긴 하죠. 네. 지금 만약에 소림 제강 그 업체가 그러한 것에 어떤 토양 오염에 정말로 그렇게 영향을 미친 거라면 다른 업체들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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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네, 업체들도 등등의 많았고. 그러한 것들이 정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 지역 구로 갑 쪽에 좀 전반적으로 토양 오염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사실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모르면은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지역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하나의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한 29건 정도의 네. 중급 규모의 어떤 사고나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그게 그렇게 되기 또 이전에 한 300여 건의 경미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 그런 경고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가 이제 토양 오염이 이렇게 많이 좀 되어 있다라는 걸 이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심지어 교도소 부지에서 지금 이렇게 발견이 됐고 또 서울시에서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구로구에서 여러 군데서 이미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청장도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 돔에서는 500배 500배. 예, 초과도 나왔는데 뭘 25배 가지고 동구장 참 건립할 명언이에요. 때 우리 보니까 예, 이성 구청장님의 명언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큰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네. 우리 구로구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계속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일이 정말 큰 일로 꽝 터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사전에, 하고 네. 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고 네, 네.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네, 필요한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음. 구청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감추기 바쁜 거예요. 감추기 바쁘죠. 그리고 네. 왜 그걸 우리가 해야 돼?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네. 이런 네.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어쨌든 이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요구를 그 곳곳에다 하셨겠죠? 어떤 요구를 사실은 이제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어찌 됐든 다른 이제 경로로 어쨌든 초등학교하고도 묶여 있으니까 다른 경로로 어쨌든 환경과랑 이야기를 많이 한 편인데 이제 환경과에다 얘기를 한 거죠. 환경과가 와가지고 구로구는 땅을 파면 거의 오염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환경과 이야기예요. 구로구청 환경과를 네, 얘기하신 환경과 거죠? 이야기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쪽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강회사도 많았고 소림강업도 있고, 예,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오염이 됐고, 구로을은 구로동 쪽. 그렇죠. 네. 그쪽은 가리봉동. 공단, 예, 공단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염됐을 확률이 크다. 예. 이게 환경과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까지 말자.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해가지고 어. 나오면은 이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비용 감당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염 토양 오염을 정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비용 문제도 있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기 집값이. 때문에 예, 그걸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네. 구청이 감당할 맞아요. 수가 없다. 그런 민원들도 있어서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그 자료들 여기가 오염됐다라는 자료들 SBS에 제가 이제 구해서 주고 이렇게 한 그러셨네요. 진짜 그때 그 자료들이잖아요. 과정이 있으셨네요. 아, 그럼요. 그 SBS에 나올 때 그 여기 얼마만큼 오염됐고 이런 자료들을 그 기자님이 요청을 했고 네. 저는 뭐 모든 자료는 다 공개해야 된다 주민들에게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제 환경영향 평가하고 네. 했던 네. 자료들을 이제 그 기자들과 같이 이제 분석을 하고 드린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도 물론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주민들도 계셨지만 아니 김희성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왜 거기 우리 옆에 있는데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이런 얘기부터 아는 분들은 네, 네. 아니면 저를 모르는 분들도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막 댓글 달고 그랬어요. 아,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B가 뭐 집값에 영향을 주게끔 네. 이렇게.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오염돼 있고 발암 물질이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집값 문제 때문에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네. 나쁜 사람인 나쁜 거예요. 사람이죠. 아니면 네, 이게 네, 문제가 있으니 빨리 개선을 하고 네. 우리가 알고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렇죠.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일부 또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한 거고 심지어 구로구청은 그런 민원들 때문에 이거를 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덮고 빨리빨리 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행정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네. 다행히 남부교정 시설 같은 경우는 서울시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토양 오염 조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하지만 작게 개발되는 데는 자 거기가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일단 그냥 흙은 나가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랬을 때 거기에 만약에 오염 토양이었다. 그럼 이거는 누가 책임을 짓느냐라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건지 생명의 존중이 더 중요한 건지는 우리는 진짜 뭐 3살 먹은 아이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내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집값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분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이 상태로 계속 그대로 가고 있다가 나중에 터지거나 문제가 되면 집값이 더 더 위협받고 위협받죠. 폭락하는 거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알고 네. 빨리 정화해가지고 네. 제대로 그렇죠. 만드는 게 네, 집값이나 이런 것들에 더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구로구가 믿고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네. 설명을 네, 드리기도 네. 했었죠. 네. 그렇죠. 지금 토양환경보전법이라는 게 생긴 지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네. 예, 생긴 지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는 자치구들이 자기네 구역에 있는 토양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지금 구청은 우리 구로구는 이렇게 공단도 많고 이런 게 많았으니까는 좀 위험해.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걸 순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간다라면은 오히려 타구의 모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더 안전한 구로구를 네. 예, 네. 선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이루어지는 있는. 거고 예. 환경도 그렇죠. 그렇게 신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네. 만들어 가는 게 저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시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 지금 어쨌든 문제가 됐던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 그러면은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경인로변에 있던 그 영등포 옛날 영등포 교정시설 교도소 부지. 자리, 교도소 자리 흔히 네, 얘기하는. 네, 예. 네. 근데 지금 거기에 그 뉴스테이라든가 네. 대규모의 어쨌든 이제 상업 그리고 아파트 이런 것들 그리고 공공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지에 우리가 앞으로 들어와서 살게 될 또 거기서 직장을 다니게 될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부지가 건강한 부지인가 아닌가 그리고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삶 속에도 영향을 미치는 곳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을 그렇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예. 네. 공적인 영역에서의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부터 계속 이제 구청의 불통이 굉장히 네. 논란이 됐었고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신뢰 하시- 문제고요. 네. 구청이 그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1년여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오셨어요. 그렇죠. 토론회도 주민 토론회도 하시고 또 뭐 거기서 다시 또 행정 소송도 하시고 네. 네 수많은 일들을 지금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런 것들 그러면서도 또 이제 그 뭐 이렇게 민간 협의회 협의체, 예,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안하시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인 지난 1년 동안 해오시는 과정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어떤 부분이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일단은 구청과 소통이 안 됐다라는 거죠. 예, 소통이 안 돼.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민간 협의체. 예, 민간 협의체. 사실 공대에서 요구한 거는요. 사실 지역 주민들이 뭐 오염 토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예. 그래서 전문가가 낀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물론 민하고 관하고 민하고 관, 민관 협의체. 예, 민하고 관, 예, 민하고 관. 거기에 민에 이제 민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도 민에서 들어가고. 전문가가 들어가는 거죠. 사실 뭐 저희야 그렇죠. 뭐 거기에 직접 뭐, 들어가서 직접 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뭐 그렇게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 근데 그거를 끝내 거부를 하고 그냥 주민들만 참여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반목하는 주민들을 같이 넣어서 결국은 그 민간 협의체를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다라는. 저는 그런 게. 방식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구청이 네. 하는 네. 방식 중에서 네. 일단 거기에 전제가 뭐냐면 이런 요구들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근데 그런 과정이 구청에게 좀 부담스럽거나 구청이 요건 조금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적대적인 모습을 많이 봤어요. 네. 그냥 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거는 되게 불순한 주민, 불순한 시민. 왜 예전에 그 군사 독재 정권 때 뭐 정부에 하는 거 반대하면 그냥 빨갱이, 에이, 쟤네 빨갱이 얘기는 들을 필요 없는 거잖아. 네. 이런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을 사실은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네. 이런 주민의 얘기는 듣고 아니면 그렇죠. 늘 뭐 예를 들어서 자주 보면서 관이랑 자주 소통하는 뭐 이런 분들의 얘기는 듣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화됐는지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모르니까
전문가를 좀 추천하는 사람을 불러서 객관적으로 좀 보여줘야라고 구청을 좀 어렵게 하는 주민들은 이건 주민들의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는 모습들을 일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구청이 이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얻는 이런 지역 현안들을 해결해 가면서 신뢰를 못 얻고 네. 불통이다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년 동안 그런 일이 많았을 때 구청이 정말 근데 왜 그렇게까지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이 기대하는 구청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많이 좀 달랐던 거겠죠. 그렇죠. 많이 달랐죠. 왜일까요? 근데 그냥 딱 남부교정 시설만 놓고 본다라면, 네. 본다라면 실상 교육환경 영향 평가로 인해서 사업이 1년 이상 지체됐어요. 네. 그러니까는 국토부에서 받는 이 지원금까지 다 받아놓고 사업이 교육환경 평가에서 딱 막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교육환경 영향 평가보다는 서울시 환경 영향 평가에서 이 공항길 있잖아요. 공항길. 그러니까는 RD 부지. 그러니까 네. 아파트만 네, 들어가는 네. 35층짜리 그 위로 공항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공항 소음에 따른 그 평가가 안 나가지고 막혀 있었던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발목을 잡은 거는 이제 사후 영향 교육환경 사후 영향 평가로 네, 발목을 네. 잡아서 네, 네. 학교와 협약서를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뭐 이렇게 쌓이고 그렇죠. 쌓여서 쌓이고 그랬던 것 같다. 쌓여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차라리 오염토를 처음부터 공개를 하고 그때부터 저희랑 대화를 하고 나갔으면은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공개를 했으면 뭐 발목을 잡혔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나중에 어쨌든 그것도 SBS 보도를 통해서 안 거잖아요. 저희가 구청을 맞아요. 통해서 한 게 숨기고 아니에요. 싶었을 네. 거예요. 아니 뭐 네. 숨기고 숨기고, 싶었다기보다는 굳이 알리고 싶지 알리려고 않았던 안 거죠. 했던 거죠. 네, 예, 네, 알리지 않으려고 했던 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공기를 놓친 거를 오염 토양으로 더 딜레이를 시킬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우리 듣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아니 교육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생겼죠. 뭐 네. 아파트 짓는다, 뭐 교도소 부지 밀고 별로 안 좋은 시설 밀고 뭐 공원도 좀 만들고 아파트 짓는다 하면은 다 무조건 환영을 했는데 요즘은 개발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권리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교육환경 영향 평가도 하게 돼 있고 네. 환경 영향 평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하게 돼 있고 교통환경 영향 평가. 교통의 맞습니다. 흐름에 어떤 영향, 네. 이런 것들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는 네, 거고요. 네, 네, 네. 그 이유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 더불어서 새로 이제 구성되는 도시 개발에 있어서 이게 그 들어오는 주민들에게 친화적으로 제대로 될 것인지 네, 또 그렇게 네. 만들기 그렇죠. 위해서 그런 네. 과정들을 다 거치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은 누구에게는 이런 게 왜 있어라고 생각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업체죠. 이거 빨리 지어가지고 빨리 아파트 지어서 팔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아니 뭐 이렇게 하고 이것도 3개월 걸리고 이 평가도 3개월 걸리는데 이거를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고 왜 점점 네, 이런 게 네, 늘어나기만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죠. 네, 네. 저는 업체가 시공사가 이런 부분 시행사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들을 빨리 통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공공기관이 구청이 주민들이 볼 때는 오직 이 업체의 말만 들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셨어요? 예.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요. 네. 이 오염 토양도 그렇고 교육환경 평가도 그렇고요.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시행사 쪽에서 해결해야 되는 일이다 하고 빠지는 거예요. 네. 관이.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저희가 민관 협의체를 만들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에도 처음에 빠졌단 말이에요. 빠진 이유가 시행사에서
시행사에서 주관을 해야지 구청에서 주관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처음에. 네, 네, 예. 네. 그리고 교육환경 협의체도 교육청에서 구로구청으로 내려줬어요. 교육환경 협의체를 지역 주민들이랑 꾸려라 이랬는데 결국은 학교를 핑계로 지역을 빼버렸어요. 구청에서. 그 이유는 지역에서 들어가면은 다양한 민원거리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걸 다뤄야 다 되는데 풀어야 될 것들이에요. 풀어야 될 것인데 그걸 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럼 네. 시행사한테 구청은 어차피 풀어야 돼요. 음. 근데 시행사는 그거를 선제적으로 풀고 가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럼 네. 결국은 그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는 이제 주민의 삶의 질, 쾌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제도적인 지금 개선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어떻게 보면 아직은 우리가 행정과 행정에서의 그런 어떤 지원이라든가 또는 그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 같은 것들은 아직도 사실 70년대, 그렇죠. 8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들도 맞아요. 종종 있는 있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보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자꾸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의식도 나아지고 제도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예. 있는데 우리가 조금 총체적으로 이제 목표를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이제 다 많이 나가고 있어서요. 이제 그렇다면 이 열심히 지난 1년 동안 싸워 오시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 그러면 이제 나아가야 될 어떤 바라는 토양 오염 문제의 어떤 해결 방향 어떻게 보시고 있는 건가요?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1차적으로 일단은 오염토는 다 나갔다라고 이제 네. 검증 보고서가 현장에 네. 있는 검증 보고서는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정화 시설에 대한 검증 보고서는 제가 받아보질 못해가지고 그쪽 진행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현안에서는 네. 일단은 나갔는데 네. 제가 의문점을 갖는 거는 지금 행정소송 과정에서요. 지금 시행사가 시공사가 새벽에 오염토양을 퍼내가고 네. 늦게까지 공사를 했어요. 네. 네. 그랬을 때 과연 이 검증을 한 우리가 이 검증 업체를 믿을 수 있느냐. 원래 오염토양은 해가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염토와 비오염토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이거를 해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했고 그 공사한 거를 검증 업체에서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 입장에서 그 검사 보고서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해서 지금이라도 네. 지금 현재 다 퍼나갔다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오염토가 정화됐다. 없다. 네, 네. 정화됐다라는 검증 보고서가 나왔으니 지역 주민에서 주민들이 추천하는 타 정화 업체에 의뢰를 복수로 해서 이제 검사를 해서 한 번 진짜 더 됐는지 알고 진짜 싶다. 됐는. 예.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네,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네. 비용도 많이 발생될 것 같지 네. 않고. 네. 예. 네. 저는 구청에서 그거를 꼭 해주셨으면은 아, 그러시군요. 예, 좋겠고요. 그래 안심이 되잖아요. 일단은 퍼 나간 거니까. 정화에 대한 검증. 네, 정화에 대한 검증을 네, 반드시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한 예, 예. 네, 네. 그리고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와 지금 ombudsman에서 이야기했듯이 주변의 역학조사를 좀 아, 해서 주변에 네, 오염이 예, 예. 뭐 확산됐는지 예, 없는지 확산됐는지 확인해달라. 아니면, 예. 안전성을 예, 확인하고 싶으신 그렇죠. 거죠, 사실은. 예. 네, 네, 네. 바라고 있는 건 지금 바라고 있는 건 사실은 그거죠. 나머지는 뭐 소송에서 따지든 이제 네. 법률 그러니까 뭐 행정을 고발도 잘못했고 했으니까. 예, 뭐, 그거는 예, 뭐 이런 차후, 부분은 예, 이미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 어려운 일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드네요. 예. 네. 이 그게 생각의 잘안 되는 마인드의 일인 문제인 거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태까지 이제 왜 구로구청의 안 마인드나 되는지. 접근하는 예, 방식으로 예, 봤을 예, 때는 네, 네, 네. 뭔가 그렇게 하면은 뭔가 자기들이 뭔가를 인정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미 다 퍼나갔다라고 검증 보고서까지 있는데 네, 그 네. 마지막 그 진짜 지역 주민의 소원? 네, 네, 네. 구청이 그렇게 해도 그렇군요. 못 믿는 당신은 지역 주민이 아니다. 어쩌면 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합리적인 주민의 판단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또 받아들일 줄 아는 또 합리적인 인물들이 또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뭐 사업 시행사나 시공사에서도 조금 그 관계자분들이 좀 더 관심 갖고 주민들의 이런 간절한 바람을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좀 마무리 발언을 좀 이제 듣고 싶은데 사실은 주민으로서 이런 그 동네에서 일어났던 생각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주민들이 공대위까지 꾸리면서 지난 1년 동안 달려오셨어요. 근데 이러한 토양 오염 문제를 비롯해서 주민들이 싸움을 하시면서 좀 이런 거는 좀 정책적으로 좀 개선되고 반영돼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혹시 생각하실 게 있으시다면 뭐 꼭 중요한 거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남부 교정 시설 일도 그렇고 어찌 됐든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서부 뭐 지하 공사나 적판장 공사나 다 공사로 인해서 지금 발생이 되는 건데 저는 그러고 조례로 이 공사를 했을 때 뭐 공청회를 반드시 의무화하고. 열게끔 의무화하고 예. 의무화하는데 모든 공사를 다 의무화할 수는 없잖아요. 뭐 개인 집 짓는데 뭐 공청회까지 열 네. 수는 없으니까. 일정 그러면은 규모 일정 이상의 규모 이상. 공공적인 네. 공공적인 남부 교정 시설 같은 그렇죠. 경우는 공공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죠. 구청에서 꼭 하도 공공적이어야 되는 건 공공이 아니겠네. 아니다라고 규모 이야기를 이상, 일정 규모 해서 이상이어야 예. 되겠네.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아니면 공공적이거나 예. 공공적인 거는 무조건 작든 크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적인 공사일 경우엔 일정 규모 네, 이상일 네, 때 네. 예, 일정 규모 이상일 주민들에게 때 영향을 크게 미치니까. 그렇죠. 예. 공청회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 그 규모는 그렇게 정하고요. 아니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규모는 작지만 그게 굉장히 또 지역 네. 주민들한테 피해를 네. 입힐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는 뭐 구로구 주민 몇 명 이상의 동의, 네. 예, 네. 동의에 의해서 공청회가 열 수 정말 중요한 있었으면 말씀 좋겠어요. 해주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얘기한 남부 네. 교정시설 이적지, 네, 네. 교도소 부지에 지금 이제 그렇죠. 아파트 올라가고 음. 뭐 이제 세무서 각종 공원도 들어오고. 들어오고 네. 세무서 들어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대형 마트, 코스트코 예.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있는 거죠. 그렇게 예정돼 있고 한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미칠 교통의 영향 예. 그리고 주변 상권의 영향 이거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많죠. 근데 구청은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까지 아직 코스트코가 들어오는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장 찍기 전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대형마트가 일단 들어와서 네. 그 주변 상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미 예정돼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그렇죠. 계약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듣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 네. 그게 이제 네, 공청회라고 맞습니다. 표현하셨는데 네, 네. 또 안 그래도 경인로가 엄청 막히는 길이에요. 네. 출퇴근 시간에 네. 아시잖아요. 그 그렇죠. 앞에 네. 그 고척 돈부터 네, 네, 뭐 네. 엄청나게 막히는데 여기에 코스트코 있지 대규모 아파트 들어오지. 그랬을 때 과연 이 교통의 문제는 교통 영향 평가라고 해가지고 결과야 나왔지만 결과야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개선하라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나왔지만 실제로 미쳐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거 환경에 미칠 영향을 네.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뭐 의견도 좀 듣고 요즘 주민들 전문가들 많기 때문에 네. 지역을 잘 알고 하면은 개선의 방안들 여러 가지를 또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공청회를 통해 서 다양한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득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모습은 주민들이 이런 거 제발 좀 해서 우리 얘기라도 좀 듣고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네. 이런 거 자리가 필요합니다라고 애걸복걸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죠. 이게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교육환경 영향 사후 교육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면서 사실 이제 거기가 201동이 되나요? 그러니까 MD 부지, 그러니까 복합 주상복합 네네. 1동이 27층으로 내려가요. 45층에서 네. 27층으로 내려가요. 이걸 내리면서 저희는 그래도 좀 시행사한테 타격이 있지 않을까. 몇 개 층이 주는 거예요. 많이 그게 내려가는 주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너무 높아가지고 아니, 아이들 일조권, 학교에 일조권에 문제가 그림자 있기 다지니까 때문에 내려라고 너무 내려달라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시행사한테 타격을 입힌 줄 알았어요. 경제적인 타격. 그러니까 네.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줄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놀란 거는요. 세대수가 3개밖에 안 줄어요. 세대수가 안 준다라는 거죠. 왜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럼 평수를 줄이셨나요? 네. 네, 쪼개서 세대수를 그렇지 않대요. 같은 평수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했더니 영업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현대산업개발 부장님이. 전 너무 놀랬죠. 그러면은 그 27층으로 내리는데 45층에서 27층으로 내리는데 세대수가 3개밖에 줄지를 않는다라면 왜 45층을 지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른 네. 층도. 네, 네. 처음 들어보셨죠? 이 얘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 비밀을 아직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아니, 네. 저희는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한 거거든요. 네, 네,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학부모 원래는 다른 입장에서는 동도 더 내리자는 거였죠. 네, 더 내리자는 그러니까 거예요. 물론 일조권 때문에. 그런 사업을 뭐 무조건 못하게 그럴 수는 하고 방해하는 게 없지만. 아니요, 중요한 게 저희는- 아니라 아니, 예. 그걸 내려야 그렇죠. 그 뒤에 예, 있는 예, 초등학교의 예. 일조권이 보장되고 그렇죠. 그 네. 교육환경 영향평가에서 그렇게 그게 맞습니다. 이 얘기가 그렇죠. 정당합니다. 해가지고 예, 내린 거거든요. 내린 거거든요. 그렇죠. 내렸을 때 타격을 입지 않는다라면 당연히 다른 층들도 더 내려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네. 근데 비밀은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뭐. 한번 알아봐 주세요. 다음에 교육환경 평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할 얘기가 굉장히 너무 많죠. 많죠. 교육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다는 건 아까 우리 김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게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네. 어쨌든 이제 앞으로 어떤 정책 제안을 하신다면 조례에 일정 어떤 규모 이상의 건립을 할 때는 네. 공청회 같은 것들을 꼭 할 수 그럼요. 있도록 네, 했으면 할수 좋겠다라는 있도록.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의원님도 정책 제안 뭐 특별하게 하실 얘기 있으세요? 뭐 이 저는 과정을 정책 보시면서? 제안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소통을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행정의 마인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네. 예전에는 사업을 빨리 착착착 진행시키는 게 일 잘하는. 그래서 예전에 막 불도저 시대, 행정. 뭐 이런 걸 네. 오히려 자랑을 했던 시대가 80년대 90년대 있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우리는 이제 아니죠. 그런 시대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반성과 또 그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그러게요. 살고 있고 열어가야죠. 그 시대에 네. 맞춰가는 행정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소통입니다. 네. 그리고 듣고 반영하고 조금 느리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물론 다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뭐 예전에 이제 쓰레기 적한장 문제 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봤거든요. 뭐 독일의 또 미국의 하수 종말 처리장, 독일의 쓰레기 시설을 보면서 그렇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10년, 20년 동안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네. 맞아요. 그 설득을 통해서 네, 네. 필요한 거죠. 이런 예.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것, 그 역할들을 행정이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뭐 한두 명 때문에 뭐 몇십 년을 기다려 그 무조건 그거는 그래야 아니죠.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선진적인 행정의 자세가 지금 이 시대에 2020년대 이제 2020년대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요새 얘기하고 있는 게 협치,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민관, 거버넌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시대에 걸맞는 행정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네. 네. 이런 얘기를 꼭 구로구청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이 지금 최근 수년 동안에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정책의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은 바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현장,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주민들의 제안과 목소리를 분별력 있게 받아들여서 울림과 화음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구로 지역사회, 구로 지방자치제를 저희는 모두가 꿈꿉니다. 그러시죠? 딱 정리를 해주셨네요. 아, 그 그렇습니까? 얘기를 지금 우리가 40분 동안 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너무 예,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